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 여전히 3,100포인트를 네.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정말 순환매가 너무 빨리 돌아서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이제는 살짝 템포를 늦춰가면서 방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쉬어갔고 네. 원전도 두산 에너빌리티, BHI는 조용한 반면에 뭐 오늘 한국전력이라든지 네. 이제 다른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주도주 교체된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도주는 죽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네,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면은 아직은 죽진 않았지만 숨고르기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사실 지난주에도 2,900선에서 3,000선을 넘어갈 때에도 업종별 환매 구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외국인, 기관, 개인 역시나 그 패턴들이 매일매일 빈번하게 좀 바뀌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증시의 레벨이 내려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감이 되었었던 이제 이번 주에 급등을 하면서 3,000포인트를 훌쩍 넘어서 3,100포인트에 지금 안착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는데요. 그동안에 끌고 왔었던 업종들이 계속 치고 가기는 사실 쉽지 않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순히 매크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 모멘텀에 대한 재료들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또한 조방원과 같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거기에 관련된 추경과 기타 대외 통상 정책에 대한 압박감에서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는 여러 재료들이 좀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흐름에 맞추어서 키 맞추기에 대한 흐름들이 상당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하겠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레벨이 우리가 상당히 빠르게 2,000 중반에서 3,000 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유효한 업종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더 높겠고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 주셨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벤트 드리븐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그런 레인지 안에 이 업종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시장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숨고르기 한 이후에 다음 재료를 찾을 때에는 그래도 이벤트 드리븐과 함께 실적에 대한 스토리가 같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다시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들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먼저 현실적으로 확인된 이전에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 랠리가 일정 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라고 보면은 국내 경제 펀더멘탈 그리고 개별 기업과 업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차별적 흐름이 나타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의 관심도가 확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우리가 볼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에 대한 발언들 상당히 관심 깊게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들 가지고 있고 정부는 제약 바이오와 K 컨텐츠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집중을 통해서 국내 경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감과 함께 실적이라는 스토리가 조금 더 향후에 가시적으로 밝게 다가온다라면은 증시의 레벨을 상향할 수 있는 재료들이 다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증시에 대한 투자 수익률 컨센서스가 좀 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 주도주였던 조방원은 현재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좀 내려주셨습니다. 과거 사례로 보니 2021년 1월과 6월이었고요. 2022년에도 한번 장중에 3,000포인트를 찍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3,000포인트를 반갑게 찾아와준 이제 코스피 지수.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과거의 3,000P와 지금 현재의 3,000P 결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였으니까 유동성 푼다 하고 전 세계적으로 막 금리 인하하고 돈 풀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은 또 결이 다르잖아요. 차이점을 좀 꼽아주신다면.
네, 21년도에도 상당한 광풍이 불었었어. 3,000포인트를 넘어섰고 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제로 금리에 가까운 국내 기준금리가 있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힘을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통화와 재정 정책이 함께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의 하강과 침체 국면을 탈피하기 위한 매크로적인 흐름들에 근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당시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던 업종 트렌드들은 아무래도 무형자산에 가까운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이런 그런 상당히 강한 증시의 강세장을 견인했었던 것들을 이제 복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장은 조금 국내 측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증시가 억눌려 있었던 대내외적 악재에 대한 부담감을 상당히 빨리 떨쳐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고, 행정부의 컨트롤 타워가 복원이 되면서 대규모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모멘텀을 계속 유효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신정부 출범하기 이전부터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법 탈법과 같은 자본시장 내의 일탈 행위에 대한 엄벌과 근절을 얘기했었고, 주주 친화적인 흐름들을 만들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은 꾸준히 추진이 되고 있는 가운데 빠르게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주, 지주 등 성장주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진하고 주가가 눌려 있었던 업종들이 상승세를 시현을 했다. 즉 21년도에는 유동성 장세의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가져갔다라면은 이번에는 가치주에 대한 부분들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재고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글로벌 정세가 상당히 혼탁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 업종들의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부분들이 같이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방산, 조선 등 글로벌 지정학적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이 높아져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장기간,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받고 주가의 상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찾아냈다라는 점에서 21년도보다는 분명히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지수의 하단을 견조하게 해줄 수 있는 측면들이 다변화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3,000포인트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대목들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 나오는 정책들과 매크로적으로 성장에 대한 상향 조정 압력이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지를 체크하면서 지수와 경제 그리고 업종 간의 관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시장에 좀 발목을 붙잡을 뻔했던, 붙잡진 않았어요, 네. 결코.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타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휴전 합의가 발표가 됐고, 중동 리스크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언제 또다시 또 이게 물밑 위로 올라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란은 휴전의 합의를 왜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전반적인 중동 정세가 증시 투심 영향이라든지 뭐 외환 시장 내지는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좀 진단을 해주신다면요. 네, 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감이 되면서 증시에 대한 투심은 당연히 개선이 되는데 네네. 어제는 오랜만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트리플 강세장을 시연을 했습니다. 채권 시장 금리도 떨어졌고요. 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급락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과연 이란은 휴전에 합의를 했을까? 쉽게 생각을 하자면 미국의 군사력에 압도되어서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국면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군사적으로 타겟팅을 해서 그 핵시설들을 폭격은 했습니다만은 더 극단적으로 갔을 때 정권 교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거의 뭐
인용을 하지 않고 거의 부인하는 스탠스를 취했었습니다. 즉 이란은 그 점에 착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최고 지도자, 행정부 수반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그와는 좀 반대의 성격을 지닌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고, 이란은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다. 굳이 여기에서 미국과 군사적 대립을 격화해서, 즉 예를 들자면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안을 이란 의회는 결의를 했지만 행정부 차원에서는 실시를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카타르와 이라크에 위치한 미군 기지에 대한 선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습을 한 그냥 체면치레용 공습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라면은 이번 국면에서는 조금 고개를 숙일지언정 향후에 우리가 다시 이란 내에서의 핵 관련된 시설들을 재건하고 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후퇴하는 그런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면에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당히 소멸이 된 것은 보이지만 잠재적으로 완벽하게 제거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다소 이르겠고요. 채권 시장 금리 국내 떨어졌는데 미국에서도 역시나 금리는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미국채에 대한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 좀 의구심들이 생겼었는데요. 어제는 이 재료에 더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고 소비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한 측면들이 채권 시장에 좋았었고요. 달러 인덱스 역시나 안전자산에 대한 쏠림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요동을 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유가의 급락, 그리고 외환시장의 안정화, 채권시장 금리의 하락 등 이런 중동에 관련된 이슈들은 상당히 빠르게 영향력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비롯한 FICC까지 모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